shining bright above you. Night breezes seem to whisper, I love you. Birds singing in the sycamore tree. Dream a little dream of me. 강하나의 우아한 수다. Kiss me. Just hold me tight and tell me you'll miss me while I'm alone and blue as can be. Dream a little. 강민선의 문화다락방 우아한 수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지난 주말도 가을처럼 아침에는 좀 쌀쌀했는데 오후 되니까 또 햇볕이 쨍쨍 내리쬐더라고요. 그만큼 일교차가 심해서 옷을 꼭 챙기고 다니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주말을 또 토요일은 당직하고 토요일은 가족과 함께 이렇게 보냈었는데 굉장히 지난 주말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 주가 추석이죠. 추석이다 보니까 서로 인사를 드리러 가는 주말이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뭐 친구 아버님에게 인사드리러 또 이번 주말을 다녀오기도 했고요. 뭐 그렇게 많이 이번 주에 주말에 애써 명절 전이니까 그때 많이 인사를 드리러 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때 주말 때까지는 추석이 이제 곧 오나라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런 얘기 듣고 그러다 보니까 아 정말 추석이 오긴 오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2013년도 훌쩍 흘러가고 있는 거겠죠. 추석이 지나면 또 금방 겨울이 오고 또 금방 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그렇게 2013년 한 해도 지나가는 것 같은데 추석하면은 어쨌든 이번 주는 추석이 끼어있는 주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설레기도 하고 또 명절 때 그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명절과 무관하게 또 그냥 늘상 하던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니면 명절 때 특히 외로워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만큼 추석이 많은 분들한테 가지각색으로 의미가 전달이 될 것만 같은데 그래도 추석하면은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서로 송편도 먹고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함께 그간 있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덕담을 나누는 그런 이미지로 상상이 많이 되죠. 네, 오늘 추석을 맞이하는 한 주로서 오늘 문화다락방도 추석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고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들을 곡은요. 네, 015B의 우리 이렇게 스쳐보내면 듣고 네, 015B의 우리 이렇게 스쳐보내면 듣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 추석이 이제 이번 주로 다가옵니다. 네, 추석하면은 여러분들 가장 먼저 생각나는 단어들이 하나씩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청취자분들 중 한 분은 추석하니까 아, 추석 설날 다 없어져 버렸으면 아, 스트레스 막 이러시고 명절 스트레스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분께서는 추석 설날이 없으면 전 안 됩니다. 네. 뭐 이런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추석 설날 뭐 고기 세트 선물 나가고 뭐 이런 갖가지 종류 선물 세트 나가다 보면 추석 설날을 또 이제 대박을 내는 그런 기간이기도 하죠. 그만큼 추석에 관한 이 명절에 관한 그 느낌은 다 누구나 다를 것 같은데 저도 뭐 물론 추석하면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많이 기다리고 기대했어요. 아 오늘 친척들 온다 이러면서 막 만난다 이러면 막 기대했었는데 저희가 뭐 어렸을 때는 할머니 댁에 가고 큰 집에 가고 이런 게 가는 거였으니까 굉장히 기대를 하는데 지금은 이제 큰 집만 가고 할머니 댁에는 이제 거의 저희 친척분들이 오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손님을 맞이하거나 또 가게 되더라도 뭔가 나이가 들어서 가게 되는 거니까 좀 그 설레는 마음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또 굉장히 추석을 또 보내려고 가게 되면 긴 그 차 안에서 보내야 되는 시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게 처음부터 두렵기도 하고 막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뭔가 이제 그 도로 위에 차가 한 몇 시간 동안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끔찍하고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이런 추석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도 그 받아들이는 느낌도 그렇고 또 이렇게 가족끼리 함께하는 이야기거리도 많이 달라지기도 하죠.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추석 때 듣기 싫은 말 베스트가 있대요. 네. 뭐 명절 때만 되면 친인척 어르신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듣게 되는데 그 중에 뭐 많은 분들이 그 말에 부담스럽다.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비슷한 말을 들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 추석 때 듣기 싫은 말 베스트. 뭐 이분은 이 말을 듣는 분들은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이겠죠? 네, 내년엔 결혼하겠니? 애는 있니? 막 이런 말. 결혼 정년기가 되면은 어른들께서 특히나 가장 많이 하시는 말인데, 이 질문이 듣기 싫은 이유조차도 내가 여기에 대답을 하게 되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또 다른 질문이 생성이 된다는 거.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자기가 자신의 함정을 파는 격이 된 거죠. 나의 연애사를 너무나 어른들한테 지나치게 이렇게 보여드리게 될 수도 있는 건데 또 여기에 또 어른들은 연애사에 대해서 훈수를 하시다 보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 또 지치게 되니까 이런 것들 좀 추석에 많이 자제해 주시고 또 질문을 받더라도 이렇게 재치 있게 넘기시는 그런 센스가 필요하겠죠. 네, 다음 듣기 싫은 말. 하는 일은 어때? 버리는 괜찮니? 아, 이 말은 저도 듣기 싫어요. 정말 상위 순위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이런 취업이나 연애사, 결혼에 관한 부분은 너 취업은 했니? 뭐 취업 준비생한테는 취업했냐는 말이 굉장히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추석 때 가면은 그냥 취업 준비생인 분들은 안 가는 경우가 많고 뭐 그렇다고도 하는데 또 일을 한다고 해도 자유로운 게 아니죠. 네. 하는 일은 어떠니? 무슨 일 하니? 어디서 일하니? 돈은 잘 버니? 뭐 이런 것부터 굉장히 좀 많이 민감한 질문들을 이제 마구마구 받게 될 텐데 어떻게 보면 저도 많이 들었죠. 재작년부터 저는 2010년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도 그때 직장 일을 하고 있을 때니까 그때부터 계속 들었는데 뭐 그냥 네, 벌만큼 벌어요. 이렇게 말을 하게 넘기게 되는데, 좀 친하지 않은 어르신 분들한테는 이제, 뭐, 정말 조심스럽게 그분께서 물어보신다고 하고 물어보시는 건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네, 그냥 뭐 용돈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좀 그분께서도 집요하시게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떻게 너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니? 굉장히 추석 때만 보는 친척분인 건데 저희도 친척 모이는 게 굉장히 좀 많거든요. 저희 할아버지 형제들까지 다 모이게 되고 또 큰 집 가게 되면 거기서 한번 제사 지내고 또 따로 이렇게 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번 명절 때 보면 무슨 돗대기 그 잔치 시장 마냥 정말 많은 분들이 오세요. 그래서 저분이 누구지? 라고 할 정도로 저는 이제 생소한 분들도 많이 봤는데 이제 인사만 드리고 저랑 어떤 관계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그런 어르신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가 누구 딸이니? 뭐 누구 손녀, 누구 딸이니? 이렇게 막 저를 그렇게 파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런 분들이 이제 저한테 다가오셔서 많이 컸네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시면서 이런 레파토리를 읊으시게 되는데 이번에도 뭐 똑같겠죠. 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려고요. 네. 그리고 추석 때 듣기 싫은 말 또 베스트가 있죠. 이 말은 뭐 부모님한테도 듣기 싫은 말이기도 하죠. 친구 아들 딸은 어디 들어갔다더라. 네. 이런 비교성 발언은 누구한테나 상처가 되는 말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비교 자체가 뭐 엄마 아빠한테 듣던지 아니면 친구한테 듣던지 누구한테나 들어도 굉장히 기분 나쁜 말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은 다 누구나 자신만의 선택인 거고 자신만의 그런 자부심을 갖고 하고 있는 일인 건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딱 기준인 거죠. 누구나 들어도 알 법한 기업들, 누구나 들어도 알 법한 뭐 그런 전문직들 아니면 그런 것들의 기업인 건데 또 돈벌이들 이런 보여지는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하게 되는 게 또 추석 때 상처를 안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을 듣기 싫어서 명절 때 가족 모임을 안 가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안 가게 되더라도 또 이렇게 좀 나중에 부모님들이 그 얘기를 다 듣고 와서 막 하시고 화풀이를 하시는 거죠. 그런 경우도 전 좀 많이 봤고, 제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명절 때 뭐 아직 취업 준비생이라서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한 번은 다 모이는 자리니까 가긴 가야 되고, 자기도 이제 맞다리기 때문에 가야 되긴 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좀 마음이 무겁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좀 이런 듣기 싫은 말 베스트를 보면서 좀 어르신분들이 조금은 이런 말을 그냥 가볍게 던지기보다는 한 번쯤 좀 이렇게 그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주면서 던지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받게 될 때는 거의 뭐 웃어 넘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 더 곤란한 질문을 하기 전에 선수를 오히려 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현재 심정을 이야기한다고도 하는데, 여러분은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또 어떤 말들이 있으셨는지 궁금한데요. 그럼 노래 하나 더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유년 시절의 기행.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유년 시절의 기행 듣고 왔습니다. 네, 우리 추석에 듣기 싫은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또 반대로 추석에 듣고 싶은 말로는 어떤 말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얘기겠죠. 반대로 취업은 했니? 너 올해 몇 살이니? 아니면 뭐, 네 일은 잘 되니? 뭐 이런 얘기를 물어보기보다, 지금 늦는 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신중히 결정해라. 이 말이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남들 말에 흔들리지 말고 소신을 지켜. 그리고 네, 용돈 줄까? 이 말 전 너무 좋아요. 네, 용돈 줄까? 근데 저는 안 주겠죠? 네, 이제 제가 줘야 되나? 저희 밑에도 조카들이 좀 많이 생겼더라고요. 뭐 직속 조카들은 아닌데 직속이라고 하니까 좀 뭔가 회사 느낌이 나고 또 그런 그룹 느낌이 나는데, 저희가 친척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큰 할아버지 자식분들은 결혼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조카, 근데 뭐 큰 할아버지의 조카까지 제가 챙겨야 되는 건가? 갑자기, 어, 어려워지네요. 네, 아무튼. 저희는 뭐, 저가 맞손녀라서 아직 뭐, 조카 저희 쪽엔 없고, 외가 쪽엔 조카가 좀 있죠. 네, 아무튼. 저가 줘야 되는 건가? 네, 어려운 문제입니다. 어쨌든 용돈 줄까? 지금 추석 되니까 돈 나갈 일이 생깁니다. 라는 분들은 이 용돈 줄까라는 것에 꼽힌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시면서 절대 안 돼라고 하실 텐데, 네, 용돈만큼 명절이 기다려지는 또 하나의 이유가 없겠죠. 네. 저도 설날 때도 그렇고 추석 때도 그렇고 이 돈 버는 게 쏠쏠해서 이 명절날을 그래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 돈 벌려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꼽힌 게 넌 잘하리라 믿는다. 어쨌든 용돈 줄까 빼고는 네, 나머진 다 뭐 믿고 소신을 지켜라 아니면 신중하게 해라라고 약간 기운을 북돋아주는 그런 말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만큼 우리가 명절 때 너무 많이 뭐 했니? 뭐 비교당하고 또 앞으로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잘할 거니? 라는 그런 잘 모르겠는데 약간 이런 뉘앙스의 말들을 많이 듣고, 또 결혼했니? 뭔가 나도 지금 많이 고민되고 나도 힘든 이 시점에 그 힘든 전곡을 찌르는 그런 말들을 듣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말들을 듣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에 없어서는 안 돼 그런 명절이죠. 그런 명절인데 가서 상처를 받기보다는 좀 가서 더 기운이 나고 또 함께 하는 시간이 즐겁게 있었다는 그 자체가 또 추석의 의미를 우리가 더 많이 갖고 가야 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 추석하면은 지금 내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가기가 싫어지고, 또 내가 뭔가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다. 가서 비교당하면서 또 한 번 상처받고, 그렇게 되는 명절이 과연 지금 우리가 원래 추석을 세는 그런 의미에 부합이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어떻게 보면은
이 추석이 생긴 그 이유 자체도 우리가 정말 그 조상님들의 명복을 기리면서 또 우리가 들판에 오곡이 무르익고 이런 것을 축하하고 추수감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에 내가 이렇게 함께 명절에 가족끼리 모여서 제사를 지내면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모여서 추석이 생긴 거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서양의 명절과 다르게 굉장히 우리의 명절, 추석은 먹고 즐기는 그런 명절이 아니라 조상님과 후손이 함께 경건하게 치르는 차례의 문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그런 문화라기보다는 좀 더 이 추석날을 맞이해서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좀 뭐 추석 연휴를 빌미 삼아서 굉장히 멀리 해외여행을 개인적으로 떠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물론 그것도 개인들의 선택이니까 그 기간을 이용해서 자신의 힐링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은 뭐 나쁘다, 좋다라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추석의 의미를 우리가 좀 많이 잊고 살아가는 게 아닐까. 지금 단순히 내가 바빠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이 중요한 큰 의미는 잊고 사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추석의 유래를 한번 찾아봤었는데요. 네, 추석의 유래라고 하면은 신라 때 그 유리왕이 왕녀 두 사람을 시켜가지고 육부의 여자들을 반으로 나누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7월 보름달부터 육부의 뜰에 모여서 이제 배를 짜는데 의뢰에 이르러서야 헤어지곤 했고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해서 8월 보름날까지 그 성적을 평가하고 진 편이 술과 음식을 마련해서 이긴 편을 대접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때 노래하고 춤추며 온갖 놀이를 다 했는데 그것을 가배라고 했대요. 이 가배가 오늘날 한가위라는 뜻이고 가위에 해당하는 그 당시 한자의 음자 표기로 가을을 초추, 중추, 종추 세 달로 나눴을 때 음력 8월이 중간에 들어가는 가을에 중추 이것이 이제 우리말로 표기가 돼서 즉 한가위는 한이라는 크다라는 뜻과 가위라는 가운데의 뜻이 모여서 8월의 한가운데 있는 큰 날 이래서 우리가 지금 지내고 있는 한가위가 되다고 하네요. 그만큼 조상 때부터 이런 유래가 있었다는 이유 자체가 우리가 조상과 함께 지금 이런 경건한 마음을 지녀야 한다는 그 의미가 내포된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우리 이야기 또 노래 듣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하찌와 TJ 노래입니다. 어느 오후. 네, 하찌와 TJ의 어느 오후 듣고 왔습니다. 지금 채팅창에서 저 머리 기르신 거 사진 봤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제가 기른 거 보신 거냐 했더니 그러시다고. 네, 좀 젊어 보이신다. 그럼 지금은 늙어 보인다는 건가요? 네, 머리에 따라 이렇게 나이가 들고 적고 이런 게 된다면 늙어서라도 머리를 주구장창 땅끝까지 기르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러면 10대처럼 보이려나? 네. 어쨌든 지금 갈수록 저를 작년부터 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네, 제가 머리가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여기 민소 처음 입사했을 당시에는 머리가 거의 허리까지 왔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도 뭐 숱하게 머리를 많이 자르고 길었다, 막 머리 그냥 가만 내두지 못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있다가 점점 짧아지면서 지금은 이 상태로 이 상태로 계속 갈 수도 있어요. 제발 삭발만은 그만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네 확실히 근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머리가 길면은 여성미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없던 여성미도 막 머리가 길면 이렇게 한번 쓸게 되고 또 긴 머리를 네 죄송합니다. 긴 머리를 이렇게 타서 내려드리면서 청순미를 막 과시하게 되기도 하고 그런 짧은 머리 이렇게 따을 머리도 없고 이렇게 찰랑하고 넘길 머리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안 되는 듯 싶습니다. 네, 지금 채팅창 헤매다가 들어오신 분들 많다고 하시는데, 네, 저희 채팅창은 그 민중의 소리 홈페이지에서 그 우측 상단에 방송 클릭하시고 그 방송을 누르시면 저희 방송 홈페이지가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왼쪽 중간 부분 보시면 채팅 참여라는 그 란이 있습니다. 거기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방송 시간에는 좀 많이 사람들이
청취자분들께서 좀 헤매시고 계신다고 하시는데 어쨌든 그 방송 홈페이지 눌러서 오시면은 좀 빨리 헤매지 않고 오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추석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눠보고 있는데 추석 때 하면은 가장 또 걱정되는 그런 사실들 여자분들께서는 또 칼로리 살 한 기본 3kg, 2, 3kg 찌는 건 각오하시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남자분들도 요즘에 다이어트 막 이런 거 생각하시다 보니까 칼로리 걱정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먹을 때 칼로리 하나씩 재고 남들 다 먹는데 안 먹고 참고 그런 건 좀 아니잖아요. 가족끼리 같이 모여서 함께 맛있는 식사도 하는 것도 추석의 의미인 건데 저희는 그 예전부터 어렸을 때 추석이나 명절 때 되면은 꼭 할머니네 집에 가서 같이 송편 만들고 그랬어요. 지금도 이제 송편을 오늘 만들 거냐, 이번에 만들 거냐 여쭤봤는데 할머니가 힘들어서 못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진짜 송편 같은 거 만들고 할머니가 꼭 이렇게 만두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께서 해주시는 만두, 그 이북 만두, 북한식 그런 만두인데 진짜 맛있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그 만두 막 다 해주시면 저희는 옆에서 만두피 이렇게 밀고 같이 소금 거 만들어서 먹고 그랬는데 그런 재미가 되게 많았는데 점점 나이가 들면서 저희 친척 친구들도 그때 뭐 거의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막 며칠 밤 전부터 와가지고 같이 밤을 새고 그랬는데 지금은 추석 당일이나 추석 전날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좀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고 또 나이가 들다 보니까 함께 하는 그런 문화가 많이 있는 것 같진 않아서 좀 많이 그게 아쉬운데 그래서 저희는 제 동생이 할머니 우리 그냥 이번에 송편 만들자고 같이 만들자고 저희가 만든 송편이 저희 할머니께서 만드신 게 진짜 맛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떡집에서 파는 것보다 저는 훨씬 옛날 어렸을 때부터 입맛에 맞아서 그런지 그런데 그런 문화들이 함께 같이 우리가 추석을 보냈는데 굉장히 좀 많이 사라진 문화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뭐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친구들은 거의 다 송편 사 먹는다고 그래서 굉장히 좀 그때 어린 때는 놀랐었거든요. 다 같이 만드는 거 아니었냐고. 추석 때는 다 같이 모여서 송편 같은 거 만드는 게 이제 추석의 하나의 그 묘미인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다 같이 사 먹는다는 얘기 듣고 좀 이 문화가 많이 사라졌구나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이번 추석 때 또 한번 송편 대회하고 또 같이 각색 송편 만들어서 네 자식은 못생기겠다 이렇게 얘기도 하시면서 그런 훈훈한 풍경을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노래 하나 더 듣고 우리 써내지 않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네, 이어서 들으실 곡은요.